붙여줘서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해? 너무 어렵죠? 네. 내가 내 휘어지기도 하고요. 말을 너무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토크 퀴즈쇼 디톡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분이죠. 최원호 프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를 보다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나온 삼성 디스플레이 신제품 개발 그룹 최원호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띡 누르면 멘트 자판기 딱 나오는 거죠? 바로바로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디스플레이만 생각하는 남자 디스플레이의 GOD 카일입니다. 디스플레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I can, you can, we can 디스플레이 캔디 임지영입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가지의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필요한 건데요. 오늘은 디스플레이와 찰떡궁합,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윈도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98년도가 생각나죠. 윈도우는 보통 이제 98이에요. 지영 씨는요? 등등등등. 디스플레이의 윈도우는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위에 부착하는 커버 윈도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커버 윈도우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보호 필름이다. 제가 뭐 보호 필름 굉장히 잘 붙이거든요. 기포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빼서 그러면 제가 커버 윈도우 전문가로 입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커버 윈도우라면. 그래서 X다. 네, 그래서 X예요. 좀 우로 가겠습니다. 이유는요? 그 안에 들어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 안에. 그 바깥쪽에 뭔가를 붙여줘서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해? 정답은 X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바로 커버 윈도우라는 건데요. 저희가 만드는 디스플레이랑 이미 붙여져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보호 필름과는 아예 다른 부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화면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엄밀히 말하면 화면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 커버 윈도우가 깨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평평한 유리 형태의 디자인이었다가 테두리 부분이 완만하게 되어 있는 2.5D 글라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양쪽 끝이 휘어진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3D 글라스까지 발전해 나가면서 디스플레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품이 되게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작년에 깨지지 않는 커버 윈도우를 개발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플라스틱을 활용한 PI, 폴리이미드를 사용해서 커버 윈도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배웠던 TFT, 방막 트랜지스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테스크 퍼스트 팀 아닌가요? TFT. 아니, 우리 방막 트랜지스터 배웠잖아요. 방망이 그거. 방망이. 방망이. 긴 거. 네. 알죠? 배웠죠. TFT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오도록 각각의 서브 픽셀을 켜거나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각 픽셀에 TFT가 어떻게 동작할지 알려주는 역할도 필요하겠죠? 이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드라이버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닿으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IC가 붙은 거예요. 왜? 아이씨.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요? 네, 그래서 1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4번 터치가 있어야 그게 작동을 하겠죠? 저는 터치 스크린으로 가겠습니다. 3번 컬러 필터로 가겠습니다. 네, 이유는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빨간 볼을 우리가 건너지 가지 마. 않고 초록 볼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신호를 보내주지 않을까. TFT라는 그 스위치한테. 자, 정답은 1번 드라이버 IC입니다. 디스플레이에 화면을 켜려면은 디스플레이 각 픽셀에 어떤 색을 켤지 명령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명령을 받아서 이를 직접 제어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TFT인데요.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을 받아서 TFT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부품이 바로 이 드라이버 IC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작은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이 패널에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를 쭉 타고 들어와서 여기 보이는 말랑말랑한 부분 있으죠? 중간에 있는 네모난 드라이버 IC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각 픽셀에 어떻게 켜질지를 명령해주는 행동 지침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화면이 돼서 무언가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에는 보통 PCB라고 불리는 전기 회로 제품이 탑재됩니다.
PCB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신경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에도 디스플레이 구동을 위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PC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PCB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이거- 어떻게 찍을래야 또.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PCB를.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워서 이번에는 우리 최 프로님이 힌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이 PCB란 것이 화면에 달려있는 부품이거든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PCB를 디스플레이 뒤쪽으로 접어 넣거든요. 그 특징을 생각해 주시면 앞에 뭐가 붙을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겠습니다. 정답 2번 SPCB. 이분이 F거든요? 아, F요? 스마트폰에 그거잖아요? S. 사랑해요. 스마트폰. 아무튼 S입니다. 저도 S 봅니다. 얘는 둘 중에 하나. 얘는 천재는 바보야. 정답은 2번 FPCB입니다. 모니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우실 텐데요. 모니터가 아무리 좋더라도 컴퓨터가 있고 케이블이 있어야만 이게 구동이 되잖아요. 중앙 처리 장치에서 내린 명령이 스마트폰 패널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PCB라는 기판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접은 상태로 스마트폰 패널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유연하기 때문에 플렉서블한 PCB, 즉 FPCB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옛날에 쓰시던 휴대폰 기억이 나세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어떤 거요? 대학생 때 그 A3라고 부르는 게 있었거든요. A3. 애니콜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로 밑으로 내려서 전화 받는. 이래다 S3. A3. 네, 그런 게 좀 있었죠. A3.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쯤 플립형. 그때 플립형이 나와서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죠. 예전에 휴대폰 쓰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당시에는 키버튼이라고 하죠. 키보드처럼 생긴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곤 했었죠. 우리가 직접 화면을 터치해서 사용하려면 터치스크린 패널이 필요합니다. 터치스크린 패널은 작동 원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맞춰주세요. 정전 용량, 뭐 정전기 뭐 이런 비슷한. 그거겠니? 에? 그랬어? 아유, 정전. 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정전되면 꺼지잖아. 정전돼서 꺼지지 말라고 용량을 충분히 넣어주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정전되면 안 되니까 2번은 아닌 것 같고요. 무슨 소리야. 1번이라고 봐요. 우리가 터치를 하면 여기서 막 애들이 저항 막 하는 거예요. 저항 막 해가지고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문 용어들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저 이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전 용량 방식. 왜 들어요 이거? 아하. 정답은 2번입니다. 정전 용량! 아까 말씀드렸던 정전기랑은 어느 정도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저항막은 말 그대로 저항을 감지하는 겁니다.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은 저항막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서 힘을 가했을 때, 즉 터치를 했을 때 이 막이 서로 맞닿으면서 그 맞닿는 지점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지금은 터치 감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전 용량 방식은 사람 몸은 전기가 조금씩 다 통하잖아요. 네. 스마트폰 패널도 전기가 어느 정도는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적 특성을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패널을 터치했을 때 패널의 전기적 특성이 조금씩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정전 용량이 변화하는 그 부분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전 용량 방식 같은 경우에는 터치 감도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은 부착된 위치에 따라서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나뉩니다.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에 사용이 된 방식으로 패널 두께나 빛 투과율 측면에서 더 유리한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외장형, 2번 내장형입니다. 뭐 오랜만에 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오! 뭐 무슨 형이냐 이거잖아요. 제가 바로 임지형인데 외부에 있던 이렇게 짜잘하게 달려있던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면 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2번 내장형. 이제 하드도 컴퓨터도 이제 안에 들어갔다가 외장 하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호.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기능을 위해서 이제 독립적인 어떤 매체로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거죠. 좀 더 유리하게 아주 가려면은 바깥으로 빠져나온 독립적인 형태의 그 외장형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너무 잘하세요. 정답은 2번 내장형입니다. 이야! 내가 외장! 아니 내장은 저랑 2번이 외장형 아니야? 2번이
네, 터치 스크린을 디스플레이 안에 내장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패널을 더욱더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 반사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밝은 날에 야외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핸드폰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광 반사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바깥에서도 핸드폰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만큼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상부 유리 기판에 이 터치 스크린을 내장하는 방식을 바로 온셀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OLED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어서 7회 시청자 퀴즈 드립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부품입니다. 최근에는 3D 형태로까지 진화한 이 부품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디톡쇼 7회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좀 유독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매주 어려웠고요. 네. 저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 6세대 플렉시블 OLED 생산 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